이 부분을 제거하면 코가 주저앉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용적인 교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는 분이라면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이어서 비중격 교정술, 즉 비중격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격 수술은 기본적으로 휘어있는 부분을 교정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수술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냐? 우리 비중격 연골이나 뼈가 이렇게 있으면 아주 얇은 점막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 골격 구조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점막을 이렇게 띄워놓고 비중격 연골이나 뼈 부분의 휜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해 놓고, 또 앞쪽 같은 경우는 제거를 못하니까 교정해 놓고 다시 이 점막을 이렇게 덮어놓고 나오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엘스트럿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엘스트럿이 수술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면 코가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거하면 안 되고, 또 제거를 하면 안 되지만 이 부분이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뒤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 뭐 다 제거하고 뼈 제거한다고 해도 코막힘이 무조건 남습니다. 정확히 교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방 비중격 망곡과 상방 비중격 망곡은 앞쪽에 비밸브라는 구조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비밸브라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구조로서 우리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나는 가장 좁은 부분을 비밸브라고 일컫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이나 상방 에서 비중격 망곡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더 좁아져서 공기가 좁은 틈을 흐르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유속이 빨라지면 음압이 걸려서 더 좁아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방 비중격이나 상방 비중격 망곡이 있으면 이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의 수술은 뒤에처럼 바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중격 수술보다는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중격 교정술의 전후 CT 사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술 효과가 나타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즉 여기 이제 눈이 있고, 이게 이제 오른쪽 눈이고요, 여기 이제 왼쪽 눈이고요. 이런 식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비중격인데 CT 사진에서는 이렇게 휘어 있죠. 뼈가시가 있어서 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비중격 망곡이 있거나,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시가 있는 형태인데, 뼈가시가 뭐냐면 비중격 뼈가 이제 성장하면서 위에서 하나가 자라고 아래에서 하나가 자라는데 두 개가 만나면서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게 이제 비중격 뼈가시 형태로 망곡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뼈가시가 있던 아니면 뒤쪽에서 망곡이 있던 이런 어떤 경우든 간에 뒤쪽에서 흰 부분은 그냥 휘어진 골격 구조를 제거를 해버리면 바로 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펴집니다. 실제로 이 환자에서 제거한 뼈 가시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죠. 요게 그대로 이렇게 제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뒤쪽에 비중격 제거술을 시행을 한 거고요. 다음 케이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전방 비중격 망곡인데, 앞쪽에서 비중격이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방에서 비중격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많이 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CT를 찍어 보면 전방에 비중격 망곡이 있던 부분이 완전히 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방 비중격 망곡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이제 후방에 아까 뼈가시를 제거하는 등의 그런 수술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이분은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없죠. 전방에 있으니까 엘스트럿 부위에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하고 나온 사례이고, 이렇게 전방 비중격 망곡까지 잘 교정이 된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기능코 성형을 하면서 보통 이제 휘어진 비중격들, 전방 비중격 망곡과 비밸브 협착증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수술이고, 더군다나 뒤쪽에 휘는 뼈 가시 정도만 제거하는 비중격 교정술이라면 거의 뭐 한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용적인 부분에 전혀 큰 불만이 없으신데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만 수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이제 우리가 비중격 교정술을 하면서 비중격 연골이 일부 제거가 되는데 나중에 이게 코 성형에 아주 요긴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교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는 분이라면 미용 코 성형과 같이 하시는 것을 꼭 잘 고려를 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비중격 수술과 비염 수술은 일반적으로 같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양쪽에 이제 합의갑계라는 구조, 즉 비염을 일으키는 구조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왼쪽에 합의갑계
합의각계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합의각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비중격을 이렇게 반드시 펴 놓으면 양쪽 합의각계 사이즈도 맞춰주는 비염 수술도 같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중격 교정술은 비중격 망곡에 의해서 나타나는 코막힘을 극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꽤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러한 효과에 비해서 수술 자체가 매우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크게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하게 수술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비중격 망곡증이랑 이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